안녕하십니까. 정부수산물 품질관리사회에서 수품사와 관계는 되지만 수산지 공무원 또 일반 공무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회에 보면은 물론 전체 공지하고 다 있겠지만 공무원란은 이거 수품사 1차, 2차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은 지망직 공무원 모집을 저번에 수산직 모집 공고하고 앞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행정법을 이용할 거니까 행정법 책이 지금 다음 달 초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김용희가 이제 편집하고 우리 친구 김기홍이하고 또 김태항이하고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면 나옵니다. 행정법은 86%, 간세법은 86%가 지금 완성되어 있고 행정법은 한 60% 이상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법에 관계돼 가지고 저 강의를 간단하게 하면서 물론 여기에 보면 내용이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행정법 강의, 행정절차법, 이렇게 민원사 처리 관한 법률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법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세법하고 거의 서문이 비슷하지만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법에 대한 목차 이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 이론 뒤에는 개별 법령 16개를 지금 해놨습니다. 시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질서위반 구제법, 가태료입니다. 우리가 국가배상법, 공무원법, 행정심판소송법, 민원처리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조사법, 행정구제 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양식토지보상법인데 이게 구토지 수용법이 사라지면서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제정된 법이고 이거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까 전에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에 관계되는 거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은 적법행위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헌법 23조에 따라서 적법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에 수용사용 제한이 됐으면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공물법 사후 보완합니다. 이런 식으로 16개가 현재로 16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수품사와 관계되는 행정행위 허가 매너 신고에 관계되는 것을 간단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강의할 때 올려놓은 건데, 이 행정법에 보면은 간세법, 행정법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업법 이런 거는 공법입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대한 이론, 헌법 밑에 있는 법령, 특히 행정에 관한 법인, 행정에 관한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안에, 강론 안에 수산업법도 들어가는 겁니다. 따져보면. 수산업이라든지 농수산품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수산업법, 특히 허가, 매너, 신고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허가, 신고는 5년이지만 매너, 특허는 10년입니다. 그런 거와 관계돼가지고 행정법에 대한 이론, 행정행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보통 우리 행정처분이라 그러지만 법률 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성적 행위로 구분됩니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2번 행성적 행위로 구분합니다. 물론 행성적 행위, 그러니까 명령적, 이게 너무 넓으니 그렇네요. 법률 행정적 행위는 명령적 행위와 행성적 행위로 나누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는 앞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자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고 기속행위로 분류되는데 수학 공통으로 외웁니다. 보통. 그래서 수리와 수리행위입니다. 그리고 확인행위와 통지행위와 그리고 수학 공통 공정행위 구분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통지행위 그리고 행정행위에 부관이 있습니다. 주행정행위에 호력을 보충해주는 부관이 있습니다. 부관까지는 설명을 안 할 거고 행정법에만 할 겁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허가와 명령적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보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안에는 명령과 행정적 행위가 있는데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 그리고 인가 그리고 나서 대리행위가 있습니다. 공법상 대리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관계되는 것은 농수산물분지관리법에 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가행위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인가행위를 농수산물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허가, 특허 구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일단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지만 행정법 시각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합니다. 명령적 행위는 이 세 가지 안에 하명, 허가, 면제가 들어가지만 하명, 허가, 면제가 들어가죠. 이 내용이 뭐냐면 본래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인간의 기본권이죠.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자기 액션을 해라. 부작위 노 액션입니다. not action이죠. 노 액션을 해라. 의무를 맹하는 하명이 있고요. 인간의 본래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고 하명은 자유로운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는 거죠. 인간의 본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공공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미리 금지를 해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시로 운전을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두고는 허가 후에는 운전이 가능하죠. 이런 것이 허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산업법에도 허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고기는 누구나 잡을 수 있지만 여기 뭐입니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는 바다의 청정예역을 위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잡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허가입니다. 그리고 면제가 있죠. 면제는 일정한 행위에 자기라든지 액션을 해라, 겁부 주라 또는 수인 의무를 해지하는 겁니다. 자기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건 면제. 겁부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면제. 군대 가라, 군대 가지 마라 면제. 수인 의무 그러니까 인정해라. 그러니까 그 헌법 23조에 따라서 토지를 국민의 재산을 사용 제한 수용을 할 때는 수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하명은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겁부 하명, 수인 하명이 나옵니다. 하명의 효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됩니다. 하명으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행정불이 가해질 수 있고 다만 주의할 것은 원칙상 하명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위에 사법적 호력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입니다. 허가가 이제 지금 이 행정법 시각에서 아까 전에 허가가 뭐라 했습니까? 행동의 자유죠.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란 법령의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그 요건을 맞추더라도 허가를 해줄 수 없겠죠. 상대적 금지를 허가 조건부 금지라 하죠. 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지를 해줍니다. 아까 운전면허는 운전면허가 없으면은 운전을 못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허가를 내주죠.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도 공공질서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은 어디라도
군인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질서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등등 따라서 허가를 해줄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놓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금지의 성격으로 또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기 용어는 허가란 말을 쓰지만 허가, 매너 더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적 금지의 성격이 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운전면허증, 주루 판매업 매너, 영업허가, 매너란 말을 또 썼죠. 그렇지만 주루 판매는 원래 누구나 다 술을 팔 수 있지만 국가에서 공공질서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은 주루 판매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의 법정 성질은 지금 다수설이 명령적 행위로 구분되지만 행성적이냐 명령적이냐 다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무과에 대한 효과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나 또는 영업허가를 받잖아요. 영업허가를 안 받고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제재는 가능하지만 포장마차 사업자와 손님하고 관계, 그러니까 사거래죠. 음식값을 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호르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포장마차에서 국수, 순대, 소주 등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대상으로서 포장마차 주인은 사업자는 행정제재는 되지만 소주 등 음식값을 대가로 호르기 없는 것이므로 손님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식대 지불 못하겠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행위의 효과로는 사거래에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두시고, 또 예외적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데 허가 내용이지만 예외적 승인인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범죄나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축을 짓지 않아야 되지만 요건이 맞으면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외적 승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행위 영업허가입니다. 영자가 빠져야 되네요. 영업허가도 역시 카지노 같은 것도 허가를 못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제 같은 거는 군대 가지 마라, 현역 면제, 예방접종 면제 등이 면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성적 행위입니다. 행성적 행위는 권리를 부여 특정한 사람한테 권리, 능력, 법률상 지위 등 포괄이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포괄적 법률관계 등을 행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인과 대리로 나타나는데 용어상의 혼돈이 나오지만 특허는 상대방의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업법에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특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상대방에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는 재량입니다. 아까 전에 명령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속행위라는 것은 공문이 재량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 행성적 행위는 특허인과 대리는 재량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특허 효과는 상대방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특허의 생기는 창설되는 권리는 공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산업법에 보면은 강업권이나 수산업법상 어업권은 사건이 호르기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와 특허를 일반적으로 전통적 개념으로 다수결로 나눠지지만 최근에는 양자가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 예시를 보면은 수산업법상 매너의 성질이 특허의 개념으로 봅니다. 매너란 말을 했지만 특허란 개념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의 매너가 7가지가 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매너가 외해 양식업 1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매너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가입니다. 인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우리 이제 신고라는 것은 행정행위 이제 상대방, 그리고 국민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에 다시 이제 정리하기로 해드리는데, 신고에는 보면은 단순하게 요건을 맞춰서 서류 행식이나 신청서를 주면은 단순하게 호르기 발생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신고가 있고요.
신고를 하자마자 공무원이 보완적으로 재량적으로 봐가지고 거부도 할 수 있고 보증 명령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자족적 신고가 아닌 보완적 신고라고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인가 쪽입니다. 인가는 농수산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의 보증성, 기본행위와 인가의 하자가 있는데, 인가라는 것은 제3자가 국가기관이죠.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호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을 인가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용어상 실무상은 성인 인가, 허가라 다양한 용어를 쓰지만 보충적 행위, 이 성격이 있잖아요. 인가의 성격, 인가의 보충성, 기본행위와 또 인가 행위의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가입니다. 그래서 인가는 기본행위와 인가행위로 두 가지로 양자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는 보충성입니다. 인가는 항상 상대방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호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본행위와 인가행위가 양자가 결합이 되어야만이 호력이 발생하는데, 수산업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은 인가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농수산 분지관리법 18조 또는 99, 100조입니다. 100조를 가지고 품질 인정의 문제입니다. 품질 인정을 보면요, 17조입니다. 농수산물법. 품질 인정 기간에 지정할 때는 기본 요건이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죠. 인가 행위는 누가 합니까?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이 두 개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을 때 시설이나 인력이나 자본 등의 어떤 허위로 거짓으로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해수부 장관이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인가를 행위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기본행위가 거짓, 허위로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가가 났으면은 무조건 나중에 인가가 필수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기간 99와 100조입니다. 검증기간의 지정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수부 장관이 보충적으로 인가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검증기간의 지정입니다. 거기서 100조의 농수산물법 100조에 따르면은 지정을 한 후에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기본 요건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정기간이 취소가 됩니다. 공포산 대리가 있고요. 중법률 행위는 아까 수학 공통이라 했습니다. 수리는 법상 행정적인 수리 업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신청 등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신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원이 당연하게 적법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수리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고 신청해서 단순한 신고가 있고 그걸 자족적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완적 신고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완적 신고 같으면 수리행위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혼인신고를 수리합니다. 혼인신고의 요건을 맞춰가지고 신청서를 내면은 공무원이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혼인신고서 수리 후에는 혼인의 법적 행위가 생성이 되겠죠. 확인행위입니다. 확인에는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 전부 옳고 그름을 의문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갔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냐 안 됐느냐 결정을 해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주죠.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해 주는 것이 확인행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면은 정을 발행해야겠죠. 그것이 공정행위입니다. 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 결정서 정 발행, 공무원 합격증 발급.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 확인이 되고 나서 분쟁을 전제하지 않는 거죠. 그게 공정행위입니다.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통지행위입니다. 통지행위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인데 통지행위 자체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예시로 특허 출원 공고라든지 기하의 고시를 하고 한다든지 대지편 개통 실비 있잖아요. 대지편 개고하면은 그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행위와 단순한 통지와 고지는 구별되어야 되고, 단순한 사실의 통지는 뭐냐면은 현재로 공무원법이 60입니다. 60이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이 되면은 너 공무원 생활 다 했다고 당연 퇴직서를 보냅니다. 그거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지 우리가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나타내는 분류되는 통지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적인 재량권에 인정될 수 없고 기소행위로 분류됩니다. 자, 여기서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나눴지만 법률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정행위는 허가, 하명, 허가, 면제는 기소행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행정적 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공무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률 행정행위도 역시 기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만 맞으면 공무원이 다른 행위를 거부라든지 할 수 없는 것이 기소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할 거니까 허가 특허 있고 기소과 재량행위가 앞에가 있는데 그 판단 예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행정법의 법적 효과의 내용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명령적 행위, 그리고 행정적 행위, 그리고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수학 공통을 나누면서 하면서 수산물 품질관리사에 관계되는 인가, 그리고 허가, 그리고 나서 매너 또는 특허라고 용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 같은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내일 수품사 강의를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하면서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